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 지음. 모든 것은 마음 자세에 달렸다. 마음 자세가 정말로 수명을 포함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플라시보 효과. 2010년 사람들이 자신이 플라시보를 복용하고 있다는 걸 알 때조차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하버드의 테드 캅처크 박사의 파일럿 플라시보 연구는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자각만으로도 우리 몸과 건강에 중요한 물리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대상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자신도 그 고정관념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을 때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낙관론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은 실제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은 실제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인다. 내 속의 플라시보 효과.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 상태를 바꿀 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 상태를 바꾸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조건화, 기대, 의미 부여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같은 생각이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생산한다. 같은 감정이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른다. 우리는 방금 설명한 그 익숙한 감정이 곧 당신이다. 그 존재 상태는 편하고 자연스러우며 자동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이다. 매일 계속하면 그 당신으로 보이는 존재의 상태는 그때마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부르는 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당신에게 영향을 줘 당신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순환을 갈망하게 할 것이다. 개인적 현실 새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을 조사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이 선택해 온 무의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선택을 부른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행동을 부른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부른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창조하고 새로운 감정과 느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당신을 고취한다. 바로 그때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지 하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의 뉴런들은 서로 전기화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연결들을 만든다. 그 연결들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른다. 배움이 시냅스 연결을 만든다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한다. 그런 연결이 창조되는 방식과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방식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 뇌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의 혼합을 만들어낸다. 계속 같은 생각을 할 때 뉴런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화해 두 뉴런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결과 다음번에 그 뉴런들이 발화할 때 정보 전달 신호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기억까지 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남게 된다. 이런 선택적 강화 과정을 시냅스 강화라고 부른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수천 개까지도 새로 만들 수 있다. 배운 것을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할 때 우리는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기 쉽게 뉴런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 두는 것이다. 반복하지 않으면 시냅스 연길이 바로 사라지고 기억은 지워진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선택, 행동, 습관, 믿음, 경험을 내 속에 단단히 붙잡아 두고 싶다면 그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검토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회로망은 시냅스 연결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동체로 신경회로 시스템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새로운 일도 하지 않아서 늘 같은 생각만 하고 같은 느낌만 갖는다면 당신의 뇌는 정확히 같은 순서와 패턴과 조합으로 뉴런들을 발화하고 동일한 신경 네트워크만 활성화할 것이다. 신경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고정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뇌가 같은 방식의 발화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하는 것이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마음이란 곧 행동 혹은 일을 하고 있는 뇌를 뜻한다. 고정된 패턴을 상자에 갇힌 뇌라고 생각해보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뇌를 사용할 때 뇌가 자라고 변하는데 그것은 신경 가소성 덕분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바꾼다. 변화의 강 건너기. 변화하고 싶다면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어제 한 선택을 오늘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습관적,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며 오래된 정체성을 둘러싼 같은 감정을 재확인하게 하는 그 동일한 선택을 부르는 동일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순간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의 새로운 상태는 낯설기 마련이다. 불편하다면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강에 발을 담근 것이다. 변화의 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즉시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 버린다. 변화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은 옛 자아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화학적 심지어 유전학적인 죽음이라는 것과 그래서 불편한 것임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를 위한 힘이 생기고 강의 반대쪽에 시선을 둘 수 있다. 잠재의식 속의 습관과 행동이 생물학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로써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때 그 자아는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야 한다. 신경 단위의 새로운 연결이 발화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결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연결을 강화시켜야 한다. 환경 극복하기. 뇌는 당신이 삶에서 경험해 온 모든 것,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외부 세계와 교류할 때마다 그 사건들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고 규정한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하며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내면은 그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을 통제하는 것이다.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그렇게 조종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변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삶의 무언가가 우리 환경 속의 현재 상황보다 더 강력해져야 할 것이다. 생각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생각한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든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함께 작용할 때 하나의 존재 상태가 생겨나는 것이다. 생각이 느낌을 창조하고 느낌은 다시 그 느낌에 필적하는 생각을 창조한다. 감정이 생각의 수단이 될 때, 다시 말해 감정보다
더 대단한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대로 느끼고 느낌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대로 느끼고 느낌대로 생각하는 사이클의 반복은 의식적 마음이 몸을 조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일단 몸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된다. 즉, 몸이 마음이 될 때 습관이 생긴다. 35세가 될 즈음 당신의 95%는 무의식적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능하는 기억된 행동과 기술, 감정, 반응, 믿음, 인식, 태도들의 집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95%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적 존재 상태에 있는 셈이다. 우리가 깨야 하는 가장 단단한 습관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이다. 우리의 성격과 개인적 현실을 반영하는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습관 말이다. 과거에 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나는 느낌과 감정이 과거 경험의 최종 산물임을 강조하고 싶다. 당신이 하나의 경험을 할 때 당신의 감각들은 그 사건을 포착한 다음 5개의 감각 경로호감을 통해 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모두 당신 뇌로 전달한다. 그 새로운 자료들이 모두 뇌에 도달하면 신경세포 집단들이 새 네트워크를 조직한 다음 외부의 새 사건을 거기에 반영시킨다. 그 신경회로들이 구체화되는 순간 뇌는 몸에 신호를 보내 생리를 바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 화학 물질이 바로 감정 혹은 느낌이다.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인 마음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몸은 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당신 삶 속의 실제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생각만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당신의 몸은 자기가 실제로 같은 경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을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여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 무의식적 마음은 바로 그 순간의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모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 과거의 자아가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들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의미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골프 성구 잭 니클라우스.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 같은 것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직 상상만으로만 운동한 그룹도 35%까지 강화되었으며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로 피아노를 연습한 사람처럼 보였다. 머릿속 시연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때 전두엽은 당신의 동맹자가 된다. 시의어인 전두엽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전두엽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뉴런들의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마치 심포니 지휘자처럼 오래되고 단단해진 뉴런 네트워크는 침묵시키고 뇌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서 각기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한 뒤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당신이 상상하는 일을 반영할 새로운 마음의 수준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생각만으로 몸 바꾸기. 생각 신경 네트워크 신경 펩티드엔 호르몬 세포에 보내지는 후성 유전학적 신호 세포 내 수용 영역의 활성화 DNA 선정과 조절 단백질 생성 생명력 생성 건강한 몸 상처 치유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분노와 같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줄기 세포들이 메시지를 잘 전달받지 못한다고 한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때문이다. 아령을 들어올릴 때 더 힘껏 더 힘껏 이라고 외치며 에너지적 촉발이 되어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받아들임, 믿음 그리고 내어맡김.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느낌을 계속 끌어낼 때 그 생각이 강화되고 그때 마침내 새로운 존재 상태로 되는 것이다. 암시 강응력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 몸이 새로운 방식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시 감응력에는 받아들임, 믿음, 내어맡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는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다. 내포적 기억은 잠재의식 체계의 일부로서 반복되는 경험이나 매우 강력한 감정적 사건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어떤 정서나 감정을 떠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뇌의 언어가 생각이고 몸의 언어가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불을 켜게 된다. 특정 태도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유지하면 그 태도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단지 연장된 존재 상태일 뿐이다. 같은 생각과 느낌을 오랜 기간 거듭해서 몸이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하고 그런 조건화가 잠재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때 믿음은 과거로부터 나온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가 된다. 암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맡길 때에만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 사이의 문이 열린다. 그때 암시가 자율 신경계의 신호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즉시 자율 신경계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할 것이다.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고양된 감정으로 에너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 인생에 대한 믿음 또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바꿀 때 당신은 실제로 몸속 원자의 분자들의 주파수를 높여 당신의 에너지장을 증폭시키는 셈이다. 모든 것이 원자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 우주 속 모든 물질이 저마다 독특한 에너지 서명을 방출한다면 당신과 나도 자신만의 독특한 에너지 서명을 방출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치유와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당신은 온전히 현재 순간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시간선 위에 있는 다음에 일어나리라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응답해 달라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대신 우리는 매일 명상을 끝낼 때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듯이 일어서야 할지도 모른다. 매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미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방문을 두드릴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란 생각만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 구현되지 못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포용되어야만 그 생각은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감정적 의미가 더해지지 않은 생각은 텅 빈 경험으로 알려지게 될 때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상태와 같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자아, 에고 영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보면 된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의 거울 이미지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려서부터 익힌 삶에 대한 사고 방식들을 포기하는 일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 노력이 쉬울 리 없다. 왜 그럴까? 변화하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는 거울 신경세포들은 자극을 받고 발화한다. 그리고 마치 그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듯 그 사람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그대로 반영한다.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데 가장 위대한 레시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다. 더 할 수 없이 온전하다고 느껴서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더 이상 관심 가지 않게 될 때 그때 당신의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온전한 존재 상태가 창조를 위한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